네, 안녕하세요. 이으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학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제라고 하면은 학교 또는 뭐 교육에 대한 제도일 텐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경우는 또 어떻게 돼 있나요? 북한은 이제 원래 75년부터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에서 6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법령 발표로 인해서 유치원 높은 반 1년, 그리고 소학교 5년, 그리고 중학교 6년 과정으로 이제 중학교 6년 과정은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학제로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라는 말이 좀 독특한데요. 네. 그럼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교라는 학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이 이제 소학교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이 초급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고급 중학교 3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나 체육전문학교 같은 좀 특수한 학교들도 있는데 북한도 다양한 특수학교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특수한 신분 또는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이 있는데요. 그러한 특수교육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제1고등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 등이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 등의 뛰어난 소질을 가진 특기자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학교 생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눈에 띄는 특징들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집단 등교라는 게 있는데요. 북한이 조직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침에 한 곳에 모여 같이 집단으로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교를 가면은 단순히 뭐 학업과 관련 수업만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뭐 토끼풀 뜯어오기, 뭐 아니면은 뭐 동물 가죽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북한 학교 수업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20분간 진행되는 체조가 있는데 혹시 이 체조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바로 업간 체조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수업 사이에 하는 체조라 그래서 업간 체조라고 부르는데 보통 사이 체조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금강산 방문했을 때 북한 북측에서 오신 분 중에 모란봉 제1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업간 체조가 실제로 있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시면서 사이 체조라고도 부른다고 하면서 나중에 평양에 오면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생생한 말씀을 듣고 오셨군요. 네. 그 북한 어린이들을 보면 사진에서도 뭐 목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있는 걸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넥타이 아니냐 이렇게 학생들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교육 현장에 가면.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그런 사회 구조상 조직 생활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만 7세가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을 하게 돼요. 소년단. 네, 그래서 그 소년단에 가입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이 붉은 머플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이 소년단 생활이 끝내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소년단 일원이라는 상징으로 왼쪽 가슴에 청년동맹 휘장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동맹 가입 후 곧바로 교내 군사조직인 붉은 청년근위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북한에서도 대학을 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처럼 뭐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방식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진로를 정하게 되는 거는 약간 우리나라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학 같은 경우에 의무 교육도 아니고 그리고 입학할 경우에 이제 등록금은 없다고 해요. 다만 대학 배정은 국가가 하게 되는데 이 대학 입시 전형 방식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입시를 거치는 경우인데 대학 입학 예비 시험과 본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처럼 뭐 수능과 같이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집안의 출신 성분이나 뭐 독립운동가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 과목 자체가 우리처럼 국영수사가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주체사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우리랑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재수생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출신 성분이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 고3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북한도 대학을 보내려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그렇게 요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이제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급 중학교 졸업 후에 이제 군대나 직장으로 진출해서 2년에서 4년 정도 복무 또는 근무를 한 후에 그 소속 단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2년제 또는 4년제에서 7년제 대학과 이제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에 따라서 각 대학마다 통신 및 야간반이 설치돼 있는데 뭐 이런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연합기업소 또는 1급 기업소에는 공장 대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또 이 밖에는 뭐 어장 또는 농장 대학 등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대학교는 좀 어느 정도나 수가 있는 건가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리고 고려 성균관 대학 등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평양 외국어 대학과 같이 280여 개의 단과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도마다 우리나라의 지역 국립대학과 같이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 밖에 체육 및 예술 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주체 철학, 혁명 역사, 주체 정치, 경제학을 공통 과목으로 이수해야 되고 특히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1개 이상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학위 종류가 우리나라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 박사 그리고 명예칭호인 원사가 있고요. 그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위를 수여하는 게 아니라 뭐 인문계통이나 뭐 이공계통의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 교육 학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